대통령은 진짜 F인 것 같아요. 아, MBTI F. 감성적이시구나. 감성적이십니다. 아,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네. 감정적인 워딩들이 좀 나오는 거죠. 아. 실제로 F예요. ENFJ인가 그렇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저기 T죠? T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딱딱 팩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랜 침묵을 깨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르만 브리핑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반가울 때가 또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고요. 그래요? 네. 한 600명 이후 들어오세요. 네, 얼른 오시고요. 예. 자, 오늘 뉴스들 또 정리할 게 많습니다.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독립운동? 아, 운동 물음표. 독립운동까지 갑니까? 위험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을 제가 뭐 열사처럼 만들려는 건 아니고 네. 비유를 한 건데 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음. 야, 넌 참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한다. 아, 그래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무를 독립운동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동훈의 독립운동? 네, 네. 이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제목을 달아봤고 네. 어제 우리 장르만 최고 실세 최윤경 기자가 네. 타임라인으로 쭉 정리를 아, 해줬잖아요. 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통의 빙의를 해가지고 네. 감정선을 쭉 따라가 줬는데 네. 이제 20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밤에 참모들 모아놓고 이거 한동훈 사천하려는 거 아니야? 문제 제기를 했었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자 회동이 있었고 이관섭, 윤재옥, 그다음에 한동훈 3자 회동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친윤 이용 의원이 카톡방에 뿌렸고 네. 주말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기자들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22일이죠 어제가. 네 그렇게 돼서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사퇴욕은 있었다는 건 이제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오늘은 아직 한동훈 위원장이 워딩이 없어요. 네. 원래 이제 국회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국회로 출근을 안 하고 네. 그 충남 서천에 화재가 났잖아요. 아, 그 시장에 네네. 아, 현장에 그 갔군요. 현장에 이제 오후에 1시쯤 간다고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좀 뭐 다른 얘기인데 한참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이게 봉합이 되느냐 마느냐. 오늘 윤 대통령이 왠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까. 오늘? 예, 추측입니다. 그래요? 예. 근거 없이 추측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신혜영 윤 기자가? 대통령,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도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충남에 가기로 했고 네. 윤 대통령이 어제 밤에 이제 급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네. 이제 큰 화재가 났으니까 네. 총력 대응해라라고 네. 하면서 보통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가 대통령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의 추측인데 아, 그럼 서천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있다. 감기 걸렸는데. 근데 그쵸 감기를 무릅쓰고 무릅쓰고. 네, 뭐 하루 만에 이제 약 으쌰으쌰 먹고 아. 뭐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봉합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둘이 한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네. 토닥토닥 하면 약간 이제 봉합.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봉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니까 근데 왜 봉합 수순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어저께 우리 방송 이후에 나온 양측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 네. 대통령실 관계자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 한동훈은 통제 불능이다. 그리고 어떤 핵심 대통령 측의 사람들이 예, 이제 전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뒤통수 핵심 얘기까지 관계자는 나와요. 예. 내가 한동훈 만났는데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센 발언들이 어제 계속 나왔어요. 어제 대통령 오늘. 측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경률, 원희룡 우리가 계양 가서 인사시키고 네네네. 마포 가서 인사시킨 거 한동훈 혼자 한 거 아니다. 친윤들이랑 이미 사전 조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와 다 만났을 때 사전에 얘기 다 끝난 건데 이제 와서 내가 가서 손 들어줬다고 그걸 사천이라고 해?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워딩은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 워딩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네. 물으니까 내 입장 처음부터 변한 적 없다. 네네, 그런 얘기 이렇게 했죠. 못을 박아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양쪽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저희가 관계자 워딩으로 쭉 봤습니다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그 민생토론회 가기 전날에 감기 기운이 있었을 텐데도 참모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한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했다고 전해지는 거죠. 대통령의 발언은 늘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예, 최종적으로 확인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전해집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고 예.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전해진다. 전해진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후배였는데 눈에 넣어-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역시 또 전해집니다. 와, 눈에까지 넣어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발언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진짜 F인 것 같아요. MBTI. 감성적이시구나. 감성적이십니다. 그래. 야, 눈에 예. 넣어도 그 직장 후배 어쨌든 직장 후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네. 감정적인 워딩들이 좀 나오는 거죠. 실제로 F예요. ENFJ인가 그렇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T죠? T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딱딱 팩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처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내가 거절했어.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사퇴 요구가 했다는 거죠. 있었다. 예, 땅땅땅 예, 못을 박은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하진 않았거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가운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 물러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사퇴 요구했다 오해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위원장이 나와서 못 박았잖아요. 사퇴 요구 있었다. 받았어. 네. 거절했어. 땅땅땅. 네. 두 번째 이제 네. 표면적인 이유가 공천이잖아요. 네. 김경률 사천 어쩔 거야? 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네. 너희도 같이 논의했잖아. 친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네, 이미 서로 다 알고 동의해서 한 이벤트인데 네. 이게 왜 사천이고 사당화야? 라고 반박을 했죠. 그럼 여기도 팩트가 있잖아요. 다 논의했잖아요. 다 논의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못을 박죠.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라는 나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네. 근데 아까 질문이 좀 들어와서 그런데 예. 그 윤 대통령이 이야기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핵심 관계자로 핵심 관계입니까? 하겠습니다. 핵심 관계자.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네. 핵심 관계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사실 뭐 많지는 않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 직접 만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전달 창구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근데 뭐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F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역시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리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네. 충격과 섭섭함 뭐 이런 거를 토로했다는 발언이 전해집니다. 그놈의 마리 앙뚜아네트 장르만이 쏘아올린. 발언에 이제 큰 충격을 좀 받았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발언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결국은 통합이냐 아니면 파국이냐 이건데 뭐 분석을 좀 해보면 네. 일단은 약속대로는 다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처음 갈등 생겼을 때는 약속대로 얘기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건 아닌 걸로. 예, 왜냐하면 제가 쭉 봤을 때 네. 대통령이 이런 약속 대련을 해서 얻는 게 없어요. 음. 뭘 얻었습니까 지금? 당무 개입하냐? 사퇴 요구했어? 공천 개입해? 사실 다 데미지죠. 데미지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익을 얻는 게 있어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뭘 얻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리스크를 하다 못해 진짜 약속 대리면 날 쏘고 가라 해서 한동훈 나를 밟고 가라 가라.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신의 폭만 좁아졌을 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감정적인 하셔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지금 아주 혼란스럽고 멘붕이죠. 멘붕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격양됐고 한동훈 위원장은 칼같이 자르고 내가 어디에 줄을 네네네. 어느 게 진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공천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지금 뭐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사실 뭐 의원총회 같은 것도 소집을 못 하는 거죠. 네. 왜냐? 그냥 윤재원 원내대표가 한 번에 열었어요. 근데 막 난상 토론 쏟아지고 막 해요. 그럼 이제 기사는 뭐라고 나겠어요? 국민의힘 분열. 공멸로 가나. 그렇죠. 뭐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의총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중진 그리고 영남 위주로 네. 한동훈 위원장 좀 자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다면 네.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 쳐내고 지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한동훈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반사 이익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커 보이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수도권, 뭐 강남에 네네.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태영 의원 하고 네. 뭐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뭐 지선 때도 막 공천 어쩌고저쩌고 협박하더니 또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수도권은 대체로 한동훈 위원장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얼굴로는 이제 수도권 선거는 도저히 못 쉽지 이긴다. 않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에 새로 들어온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사퇴하면 풍비박산이 난다. 네, 의원들이 편든다고 윤통 편든다고 한동훈 비판하면 그게 대통령 엿을 먹이는 거다.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이상민 의원,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간 그분이죠? 예,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류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봉합으로 간답니다. 자, 이철규 의원의 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찐윤 이철규 의원. 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예, 아닙니다. 최윤경 최경이자 다음으로. 네. 가장 잘 알고 네. 있는데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우리 찐윤 이철규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 나와서 그랬어요. 네. 사퇴유가 아니다. 오해가 있다. 아. 오해는 금방 풀리고 봉합되리라 믿는다. 아. 김경률 얘기도 이러저러한 우려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이 살짝 조금 굽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발을 좀 빼는? 정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뭐 물러서지 않죠. 네, 최고 네. 권력이니까. 네. 자, 그다음에 메신저 역할을 했던 초선 이용 이용. 그 카톡방에 대통령의 네, 네, 네. 지지 철회를 올렸던 이용 네. 의원도 원래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을 이제 뭐 이렇게 까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하면서 김경률 사퇴하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네? 취소를 했습니다. 아. 정리를 하는 거죠. 뭔가 봉합되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군요, 진짜. 예. 근데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봉합이 아, 되나요? 그거 안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뭐라도 지금 해야 될 텐데 네. 뭐 가장 뭐 우리가 마음의 짐은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뭐 당 의원들 물어보면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나오는 카드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사퇴? 네, 카드가 언급이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표면적인 이유니까 네. 그거 처리하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퇴를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비대위원도 하고 있어요. 아 비대위원 사퇴도 될 수 있고. 마포을 후보로 후보 사퇴도 나갔잖아요. 할수 후보 있고. 사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포을 후보를 사퇴하면 네. 사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사천 논란 됐으니까 그러네. 하는 거고 만약에 비대위원을 사퇴하면 김건희 여사 욕했으니까 비대위원 내려놓는 거죠. 비대위원 자격으로 욕을 한 거니까. 그럼 비대위원 사퇴가 좀 더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두 개 다 추측을- 놓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 좋든 싫든 한동훈 위원장이 나가요. 네. 그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뭐 비대위 지금 7번 바뀌었는데 누가 해요? 그러면 윤재혁 원내대표가 대행을 해요. 아, 윤재혁 원내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근데 공천은 권력이 줄 수 있지만 네. 배지는 국민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쉽지 않다. 네, 네, 네. 그래서 좀 봉합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다. 네. 네, 그다음에 이 사안을 야당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아까 그 우리 정청래 최고가 잘 설명을 네.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좀 호재냐 악재냐 좀 계산을 해보겠죠. 일단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호재일 것이고 다만 이걸 너무 비판하다가 이제 한동훈 아바타론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이 분리가 되면. 네. 이제 그러면 또 총선 전략상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무 개입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정치 개입,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뭐 고발을 할지 말지 이런 거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제 댓글에서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도 좀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뭘 네. 보면 이게 그쵸, 짜고 그럴 수도 치는 있죠. 고스톱이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 이렇게 스크래치만 나는 그러니까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을 굳이 왜 짜고 칠까 하는 네. 생각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는 네.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다인데 모르죠. 뭐 이제 네, 모르죠. 진짜 뭐 네. 큰 흑막이 있고 뭐큰 그림이 있을지. 네. 또 이준석 대표 오늘도 계속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짜고 짜고 친다? 치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논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새 법무장관은 검찰 선배입니다. 법무부 장관 새로 네. 지명됐어요? 네, 어저께 윤 네.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속보가 나온 게 어젯밤 한 10시쯤이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뭐 내정했다 이런 속보 보통 낮에 나오는데 밤 10시에 나왔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간다고 사퇴한 게 지난달 21일. 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비어 있었죠, 장관 자리가. 그래서 인호공 차관이 대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관을 그냥 원래는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네. 사표를 썼어요. 힘들다고. 경로.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사표를 써가지고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네. 그 자리를 안 채우고 계속 비워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박성재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데 박성재. 예,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윤통의 검찰 선배입니다. 검찰 선배예요. 예, 하늘 같은 선배. 뭐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고 이제 여러 번 지금 언급을 했었던. 이 사진 나오는 사람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요 분이 이제 차기 장관이 될 전망인데 네. 임명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들이 있겠죠. 음. 일단은 한동훈 장관의 후임이라는 게 좀 부담이죠. 워낙 스타성이 있는 인물이 이제 했다 보니까 그 네. 뒤를 누가 할 건가. 네. 그 다음에 장관을 임명하려면 네.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아, 부담되는구나. 예, 그러면 지금 총선 얼마 앞두고 청문회를 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청문단 꾸리고 뭐 하고 하면 한 달 걸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2월 말 3월 초 총선 임박해서 청문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이분이 검사 퇴직하고 나서 변호사를 했는데 막 뭐 40억 벌었어. 뭐 돈 얼마를 벌었는데 누구를 변호했네 이런 아,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달이나 임명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총선 끝나고 하려나 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저께 임명을 했죠. 어. 네, 임명 내정을 했죠. 네, 지명. 네. 내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법무장관, 법무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될 걸 우려해서 했다. 이제 설 앞두고 사면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장관이 일을 해줘야 네네네. 되는데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했다. 그럼 한 달 동안은 공백 없었나요? 네, 옛날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가기 전에 네. 비대위원장은 임시관리직이다. 임시. 그러니까 하고 중진들이랑 잘 상의해서 하고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으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역시 또 전해집니다.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아니, 위원장이 그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여당의 네. 어쨌든 실질적인 대표인데 네. 여당 대표로 보냈다가 네, 다시 들어와서 내각에서 일하라. 네. 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각에 있다가 당 갔다가 내각 돌아오는 게 뭐 있을 수 있을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네.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제 뭐 당에 있다가 내각으로 오는 경우는 있지만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선거에 뭐 출마를 하는 경우는 네. 있지만 네. 다시 뭐 하고 와가지고 다시 장관하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기억은 없네요. 예, 근데 이 발언만 들어놓고 보면 네 자리 비워줄게 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난 널 기다려. 네. 동훈아. 예. 우리 알잖아. 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네. 그 한동훈 장관의 빈자리를 윤석열 이 대통령이 갈등 상황 벌어지고 바로 네, 지명을 채웠다. 내정을 했다. 네, 채웠다. 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또 뉴스 있을까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할게요. 네. 네, 세 번째 주제 친명 대 친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친명 대 친명이요? 네, 이제 친명 대 비명이 아니고 네. 친명이 친명을 까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친명끼리도 이제 깝니까? 예, 누가 누굴 까느냐? 네. 친명계 원외 조직 중에 그 우리 마우스복싱도 나오는 조상호 네. 위원장 있잖아요. 그분 속해 있는 더민주 전국 혁신 회의라고 아, 있어요. 그분이 속해 있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네. 그 강 위원 얼마 전에 네. 사퇴한,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한 네. 그분 포함해서 이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원외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친명계 원외 조직인데요. 이 분들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정식 네. 사무총장 왜요? 네, 조정식 사무총장이면은 네. 그 체포동의안 그때 가결되고 나서 당 일괄 사퇴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 사표는 안 받았잖아요. 네. 지금 1년 넘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지금 그 친명 핵심한테 사퇴를 하라는 거냐? 네. 뭐냐면 친명의 길을 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래도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비명만 다 자르면 안 된다. 비명을 쳐내기 위해서는 친명의 희생도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특히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사무총장은 한 3선쯤이에요. 네.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 5선입니다. 그래. 진짜 많이 해먹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네.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실권을 휘두르면서 네가 이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하소. 네. 네. 그러면 이제 밥그릇을 이제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인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컷오프들이 막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뭐 이경 그때 부대변인도 뭐 음주운전 뭐 대리운전 그 이슈로 네, 잘리고 했는데 네. 그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가 시흥인데 시흥에 이제 최대 라이벌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라이벌 후보는 바로 부적격 판정을 때려버렸어요. 아. 자기 경쟁자는 바로 그러니까 날려버렸어요. 조정식 사무총장과 경쟁해야 될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시흥시장 했던 김윤식이라는 분인데 아. 그 20대 총선 때 그 당시에 시흥에 조정식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불복을 해가지고 경선 불복한다 뭐 했었는데 아. 그때 그 했던 거를 이제 근거로 들어서 자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니 뭐 누구는 뭐 어쩌고 살려주고 누구는 자르고 하면서 아.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네, 사무부총장의 김병기 동작을 또 지금 마찬가지의 네, 상황이다 네, 보니까 왜 사무처가 니네 밥그릇만 챙기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현근택 그 부원장이 네. 사퇴,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네. 했을 때 불출마 요구를 어느 통로를 통해서 됐느냐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의 뜻이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네.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현근택 부원장한테 이제 불출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현 부원장 측에서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의 뜻이 맞아? 라고 하고 역으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네.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많은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당 내에서도 이제 친명도 계파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남파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 시절 측근 네네네. 그룹이 있고 또 옛날에 이해찬 계였지만 아.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재명 대표로 이렇게 합류하게 된 그런 내부의 이제 계파 싸움들. 친명 내에서도 이렇게 갈리는군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정식 사무총장 불출마하라라는 요구로 지금 불거진 건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금 뭐 반응은 없습니다. 아, 한다 만다 얘기 없어요? 예, 근데 뭐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만두실 분이 아니다. 예, 끝까지 가실 것이다. 아, 그는 그를 포기할 뿐이 아니다. 예, 시흥을 놓을 분이 아니다. 네. 육선을 하실 것이다. 그 사무총장이 사실 권한이 되게 많아요. 아, 근데 약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판 역할까지 해야 될 분이 같은 경쟁 플레이어를 뭐 이렇게 제하는 요런 그림은 썩 예뻐 보이지는 않네요. 예뻐 보이진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무총장을 하면 네. 뭐 물론 뭐 지금 뭐 여당도 이철규 사무총장 지금은 아니지만 네. 뭐 이렇게 뭐 하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옛날에 문재인 대표 때도 그 실세라고 했던 나중에 정무수석까지 했던 최재성 의원도 사무총장 맡으면서 논란이 되니까 이거 그렇죠. 친문 막 저기 네.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아, 이제 그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공천의 잘리더라도 신뢰를 가지니까 그럴 수 있죠. 이제 요거는 네. 조금 아름답지 아. 못한 모습이다. 그만둘 분은 아니다. 예. 라고 정리를 하고요. 네.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아이템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좀 해볼까요? 예. 마지막 아이템은 네. 옥중 창당 선언입니다. 옥중 창당 선언이요? 네. 옥중에 계신 분 누구 있죠? 옥중에 계신 분이 몇 분 떠오릅니다. 예,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옥중에 아. 계시죠. 이제 전당대 돈봉투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구치소에서 네. 창당을 하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창당을 하는 건 할 수는 있나요? 당 이름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 검찰 해체당입니다. 정치 검찰 해체당. 이름에 주제가 담겨 있죠. 참 잘 지은 이름이에요. 야, 이건 뭐라?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와닿지 않잖아요. 네. 딱 와닿잖아요. 정치 검찰을 해체하기 위한 당이다. 그럼 뭐 보통 이제 줄여서 하잖아요. 뭐 네. 해체당이든 아니면 뭐 정찰당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게요. 정검당? 정검체당?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옥중에 계시다 보니까 측근을 통해서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뭐 왜 당을 이 당 만드는데? 만들어서 네. 3.1 운동의 정신으로 싸워갈 것. 3.1 운동 정신이요? 예, 윤석열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을 하루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 아. 진지합니다. 보도자료 냈어요. 창당 일정까지 얘기했어요. 발기인 그래요? 대회 언제 하고 창당 준비 언제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옥중에서 할 수는 있죠. 네. 뭐 우리 이재용 회장도 옥중에서 경영했잖아요. 네. 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혼자서 지금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아. 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페이스북에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 유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갑시다. 아, 현행. 예, 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준다면 네. 우리가 이 범야권 세력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 세력 반 윤석열 한동훈 정권
세력을 연합을 추진해서 우리가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준 연동형으로 가줘. 나 좀 살려줘.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위성정당이라고 불렸던 네. 그러니까 범야권 연대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포함이 되면 네. 뭐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옥중에서 그러면 네.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 선거 예, 전에. 예. 뭐 그래서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뭐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본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제 비례대표 순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옥중에서 창당 선언을 했고요. 아까도 짧게 우리 최 기자가 질문을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범야권 세력 중에 용해인 개혁연합신당도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자, 반윤 최대 개혁연합을 만들자라고 네. 하면서 준연동형 가야지. 그러면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니네 그래가지고 위성정당 해가지고 지난번 그렇게 욕 먹었으면서 네네. 또 그 꼼수를 부리겠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민주당에 흡수통합되지 않을 거야. 선거 후에도 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뭐 쉽지는 않죠. 정치공학상. 네, 그래서 아무튼 범야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한 그런 연합 움직임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옥중당 어떠냐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옥중에서 창당 아니요. 근데 죄송할 게 없는 게 예. 와, 다시 동접자를 끌어올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오랜 예. 침묵을 깨고 우리 기자가 돌아와서 예. 동접자 올려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마우스 복싱도 좀 이어지는데 요때 좀 많이 까먹을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김용태, 하헌기 가능하면 지금 이 시간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아이템 다 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텀을 두면 안 돼. 맞아. 중간에 쉬면 안 텀을 돼. 두면 안 돼. 빨리 들어오세요. 앉죠, 일단. 네. 네, 우리 네. 저 신혜영 기자는 이제 퇴근은 아니죠. 이제 나가도 또 열심히 또 취재 저희 일해야죠. 활동해야 되는 거죠. 예, 예. 네, 점심도 드시고 맛있게. 예, 예. 네. 오늘 점심 드시고 하시나요? 저는 먹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예. 앉으라고 이 사람들. 네, 우리는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네, 빨리 일단 오시고 네. 들어오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혜연 신토토 기자. 잡담을 하는데 왜 오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기하네. 좋아하시는 게 잡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신혜연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